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 3가지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우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요, 아까 얼마마다 회의한다 그랬죠? 정기회의 분기마다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하는데요.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는 회의록을 기록해서 보관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회의록에 포함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언제 어디서 기본으로 들어갔겠죠, 그죠? 언제, 연필로 어디서, 그죠? 개최 일시 및 장소가 되고요. 누가 참석했는지 들어가야겠죠? 출석위원입니다. 무엇을 결정했다, 그죠? 회의니까 결정하는 거죠. 무엇을 결정했다, 이렇게 기억할게요. 심의 내용, 무엇을은 심의 내용이죠. 그리고 의결 결정 사항입니다. 언제 어디서 개최 일시 및 장소, 누가, 출석위원, 무엇을 결정했다, 심의 내용 및 의결 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넘어갑니다. 역시나 별표 2개짜리입니다. 노사협의체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 사업장과 노사협의체 정기회의 개최 주기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아까 노사협의체는요, 공사금액이 얼마? 120억 원. 토목공사는 150억 원 이상인 건설업인데 뭐 할 때죠? 도급 사업할 때입니다. 괄호하고 도급 사업할 때다. 그죠? 공사금액이 120억 원, 토목은 150억 원 이상인 건설업인데 도급 사업할 때 노사협의체를 설치하고요. 정기회의 개최 주기는 2개월마다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분기마다 하고요. 노사협의체 2개월마다 정기회의 개최하겠습니다. 자, 근로자위원하고, 요거는 노사협의체 구성입니다. 역시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요. 첫 번째 근로자위원 볼게요. 자, 도급사업이기 때문에 요게 포함됩니다. 관계수급인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 대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 산업안전감독관이었는데요. 노사협의체는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명예 산업안전감독관 1명입니다. 이상 없습니다. 다만 명예 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사업장 근로자 1명 참석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공사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대표 포함됩니다. 다시 봅니다. 근로자위원, 관계수급인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 대표.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명예 산업안전감독관 1명, 공사금액 20억 원 이상인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대표가 해당되고요. 사용자위원입니다. 역시나 관계수급인 포함한 전체 사업의 대표자고요.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 공사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관계수급인의 사업주가 해당되겠습니다. 사용자위원 다시 봅니다. 관계수급인 포함 전체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 공사금액 20억 원 이상인 관계수급인의 사업주가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도급사업에서 합동안전보건 점검을 하는 경우에 점검반의 구성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람 3명을 적으시오. 별표 2개 정도 되는 거다, 그죠? 자, 우리가 도급사업의 안전보건 조치예요. 보면 도급사업의 합동안전보건 점검이 있죠. 횟수는 어떻게, 주기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자, 건설업하고 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2개월에 1회 이상 합동안전 점검합니다. 그 밖의 사업은 분기에 1회 이상 합동안전 점검합니다. 요 횟수 주기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점검반의 구성입니다. 도급인 해당되고요. 도급사업이니까 도급인하고 관계수급인,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이 포함됩니다. 도급인, 관계수급인, 도급인,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 이렇게 해서 점검반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 또 볼게요.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우리가 요거는 무슨 내용이냐면 도급 사업 시의 안전 보건 조치입니다. 요 위에 제목을 적으면 도급 사업 시 안전 보건 조치. 우리가 도급 사업할 때 어떤 안전 보건 조치를 해야 되는가 하면 첫 번째, 도급 사업의 합동 안전 보건 점검을 하고요. 두 번째, 우리가 앞에서 노사 협의체 있었죠. 근데 이렇게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하고 운영해야 됩니다. 근데 노사 협의체는요, 도급 사업하는 사업장 중에 공사 금액이 120억, 토목은 150억 이상의 도급 건설업에만 해당되었죠. 나머지는요, 이러한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해야 된다는 거죠. 협의체는 도급인인 사업주와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됩니다. 도급인 사업주하고 수급인이 10명 있다면 전체 다 참석합니다. 자, 그래서 협의사항은 뭐냐면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이나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재발생 위험이 있을 때 대피 방법, 작업장에서 위험성 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 공정의 조정입니다. 자, 그래서 협의체 협의 사항은 작업 시작 시간, 작업장 간 연락 방법, 재위험 있는 경우 대피 방법, 위험성 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도급인인 사업주하고 수급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되는 협의체는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결과를 기록 보존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도급 사업 시 안전보건 조치의 세 번째입니다.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작업, 요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요거는 삭제할게요. 앞부분요. 작업장 순회 점검입니다. 작업장을 순회로 점검한다, 그죠? 자, 그런데 2일에 1회 이상 순회 점검해야 되는 업종은 건설업, 제조업, 투자석 광업, 서적 잡지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금속, 비금속 원료 재생업은 작업장을 순회 점검하는 걸 이틀마다 한 번이죠. 2일에 1회 이상 하고요. 그 밖의 사업은 일주일에 1회 이상 순회 점검합니다. 자, 요거는 작업장 순회 점검이고요. 문제에서는 뭐였습니까? 합동안전보건점검이죠. 합동안전보건점검은 도급인하고 관계수급인하고 근로자 각 한 명이 도급인, 관계수급인 근로자 각 한 명이 모여서 하는 점검인데요. 이렇게 자주 하는 게 아니라 아까 그랬죠. 건설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2개월에 1회, 그 밖의 사업은 분기에 1회 이상 하는 건 모여서 하는 합동안전보건점검이고요. 작업장을 순회로 점검하는 건 자주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위험한 업종은 2일에 1회 이상 순회 점검하고 그 밖의 사업은 일주일에 1회 이상 순회 점검한다. 요거와 구분해서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자주 출제되진 않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건 파란색 별표 다시 한번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로자를 환경미화 업무에 상시적으로 종사하도록 합니다. 자, 이때 설치해야 하는 위생시설 4가지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일단은 씻을 시설이 필요하겠죠. 세면하고 목욕시설이고요. 옷을 갈아입고 빨아야겠죠. 탈의시설, 세탁시설 이렇게 4가지입니다. 상시 환경미화 업무에 종사할 때 위생시설이 필요한 위생시설 4가지, 세면시설, 목욕시설, 탈의시설, 세탁시설. 씻고 목욕하고 옷 갈아입고 세탁하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법규의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상시적으로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세면, 목욕시설, 탈의, 세탁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과 공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자, 근데 이러한 이제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업무는 요거다, 그죠? 환경미화 업무,
쓰레기 분뇨 등 음식물 쓰레기 분뇨 등 오물의 수거 처리 업무, 폐기물 재활용 용품의 선별 처리 업무, 그 밖에 미생물로 인하여 신체 피복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업무에서는 이러한 위생시설을 설치해야 된다라는 내용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안전보건관리 규정, 우리 회사에서 지켜야 할 규정을 만드는 것이다. 그죠? 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 4가지를 적으시오. 단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자. 그 밖의 사항은 원래 제외하고 적어라 많이 나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하고 변경하는 내용 누구 직무였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직무에 있었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 회사의 규정,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회사의 규정집 첫 번째 넘기면요. 사장님에서부터 조직도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그 직무. 법에도요. 안전관리자 직무, 보건관리자 직무, 관리 감독자 직무를 명시했죠. 그 이유는 이렇게 명시하지 않으면 그 역할을 충실하게 못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규정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 첫 번째는 조직과 직무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직무에 관한 사항. 두 번째는요. 사람을 관리하는 방법은 교육밖에 없죠.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세 번째는요.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관리입니다. 작업장 관리다 보시면 되겠죠.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관리입니다. 네 번째는 이상시 조치예요. 사고가 없는 정상시만 다 뭐 해라 하면 막상 사고 났을 때 전부 다 구경만 하고 있을 수 없죠. 그죠?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포함할 사항. 첫 번째 조직과 직무죠.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두 번째 교육입니다.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세 번째 작업장 관리입니다.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네 번째 사고시 조치죠.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포함되고요. 2번,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소프트웨어는 컴퓨터 쪽이니까 위험한 업종은 아니죠. 그죠? 의 경우 상시 근로자 과로명 이상인 경우에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한다. 그죠? 자, 안전보건관리 규정 작성 대상인데요. 위험이 적은 농업, 어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영상 오디오물 제공 서비스, 정보 서비스, 금융 및 보험, 임대업,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 사업 지원 서비스, 사회복지 서비스. 이렇게 위험이 적은 업종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부터 안전보건관리 규정 작성하죠. 그 밖의 사업은요.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부터 안전보건관리 규정 작성합니다. 그죠? 자,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은 위험이 적은 업종이니까요.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부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차 제조업. 제조업은 위험한 업종이죠. 이럴 때는요,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인 경우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한다. 원래도 별표 3개짜리입니다. 그죠? 근데 이거는 굉장히 자주 출제된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가 사장님이요. 필요한 안전조치나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장님이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과로를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그죠? 우리가 아까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직무에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의 계획을 수립하죠. 안전보건, 우리 회사의 안전보건 계획을 연초에 수립했는데요. 그런데 계획대로 해도
중대재해가 발생했어요. 사업주가 해야 될 안전이나 보건 조치를 하지 않아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노동부에서 당신 회사는 계획을 개선해서 다시 제출해라. 안전보건 개선 계획 작성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안전이나 보건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 개선 계획의 수립 시행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괄호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간서장에게 해당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통은요, 제출하는 게 보통 한 달이에요. 30일이 많거든요. 근데 요거는 계획을 다 바꿔서 제출해야 되니까 60일입니다. 그래서 요거 법규 내용 요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8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전에요. 사업주가 해야 할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명령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한다 공부했죠. 그죠? 자, 18번 문제는 안전보건 개선 계획 작성 대상 사업장의 종류를 3가지 적으시오. 그죠? 중요하죠. 꼭 외워야 됩니다. 자, 암기법부터 볼게요. 아까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를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다. 요거 나왔지만요. 요거 이외에도 있습니다. 자, 평균보다 높으면 개선계획. 그죠? 평균이 뭐냐면 같은 업종의 평균 산업 제휴, 규모별 산업 주류 됩니다. 같은 업종의 평균 제휴율보다 높은 사업장 또는 뭐 제휴율이 이렇게 넣어줘도 되겠죠. 그죠? 원래 제조업의 평균 제휴율이 2인데 저희 사업장은 제조업인데 2.5예요. 그거는 같은 업종 제조업의 평균 제휴율보다 높죠. 이럴 때는 노동부에서 당신 회사는 평균 제휴율보다 높으니까 계획을 바꿔라. 안전보건 개선 계획 수립하라 명령 내립니다. 두 번째,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개선 계획. 이건 앞부분 했죠.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인데요. 누가 뭐를 안 해서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직업성 질병자 2명, 노출 기준 초과하면 개선 계획이다 했습니다. 직업성 질병자가 직업으로 인한 질병자가 한 명은 봐주는데요.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또는 작업 환경 측정을 했거든요. 유해인자의 노출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도 안전보건 개선 계획 대상입니다. 자, 암기법 다시 봅니다. 평균보다 높으면 개선 계획. 제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제휴율보다 높은 사업장, 중대재해 발생하면 개선 계획,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직업성 질병자 2명,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노출 기준 초과하면 개선 계획, 유해인자의 노출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암기하시기 바라고요. 자, 참고라는 건 최근 들어 이게 법에 요거 별표 2개 해야 됐는데 한 10년 이내에 시험에 안 나왔다는 거죠.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근데요 이번에는요. 안전보건 진단을 받아서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수립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 2개에 대한 질문 되게 많습니다. 같은 문제 아닙니까? 근데 답이 왜 약간 차이 납니까? 했는데요. 위에는 우리 회사에서 스스로 계획을 개선해서 제출하면 되고요. 밑에는 안전보건 진단기관에서 진단을 받아서 진단 결과 불량한 거는 개선하는 계획을 수립하라. 어떤 게 더 사고가 많은 데일까요? 여기가 돈이 더 많이 들겠죠? 진단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래가 더 사고가 많은 경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전보건 진단을 받아서 노동부의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대상 사업장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것도 암기법은 있죠. 아까 평균보다 높으면 개선 계획이었는데요. 평균의 2배 이상, 그냥 높은 게 아니라 2배 이상 높으면 진단받아 개선합니다.
직업성 질병이 아까 2명 이상이면 개선 계획인데요. 상시 근로자가 1000명 이상일 때는 3명 이상 되면 진단받아 개선합니다. 자, 아까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개선 계획이었죠. 진단받아 개선하는 것도 개선 계획이니까요. 중대재해 발생하면 진단받아 개선합니다. 그래서 평균의 2배 이상, 직업성 질병 2명 이상 진단받아 개선하고요. 중대재해 발생하면 진단받아 개선한다. 이렇게 암기법 기억하고요. 다시 문장 보겠습니다. 안전보건 진단을 받아 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 제출 대상 사업장입니다. 제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제휴율에 높은 게 아니라 2배 이상인 사업장. 역시나 아까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데요. 누가 잘못해서?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몇 명? 2명 이상인데요. 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은 3명 이상입니다. 발생한 사업장. 그 밖에는 적으라고 잘 안 나옵니다. 그죠? 그 밖에 작업 환경 불량 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재해 발생 건수 등 재해율 공표 대상 사업장도 역시나 별표 2개는 마찬가지입니다. 재해율을 당신 회사는 공표하겠다. 인터넷 같은 데 발표하겠다. 그죠? 어떤 때 보면요. 인터넷이나 뉴스에 어떤 회사의 사고가 쫙 나오는 경우 있죠. 오늘 어떤 폭발 사고로 몇 명이 사망했다. 그죠? 근데 어떤 경우는 사고 났는데 안 나오죠. 이게 뭐냐면 공표 대상일 때만 이제 재해율을 공표할 수 있는데요. 자, 재해 발생 건수 등 재해율 공표 대상 사업장. 역시나 재해가 많은 사업장에 대한 노동부의 명령이다 보시면 되고요. 암기법 보겠습니다. 사망자가 1명까지 봐주는데 사망자 2명. 평균 사망 만인율은요. 근로자 10,000명당 사망자 숫자입니다. 근데 이게 평균보다 높을 때죠. 그죠? 사망자 2명, 평균 사망 만인율 이상 공표합니다.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사망 만인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 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자, 그 다음에 중대재해가 아니라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하면 공표합니다. 중대산업사고다라는 건, 우리 회사에서 발생한 폭발이나 이런 중독이나 이런 사고가 인근 사회 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서 오늘 화재 폭발이 일어났는데요. 그게 인근 지역에까지 폭발에 영향을 미칠 때 중대산업사고가 됩니다. 그래서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하면 공표합니다. 재해를 은폐하거나 재해가 발생하면 노동부에 보고해야 되는데 은폐했다는 건 재해가 많았기 때문이죠. 그죠? 재해 은폐 그리고 재해 보고를 3년 동안에 2번 이상 하지 않으면 공표 대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재해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재해율 공표 대상. 사망자 2명, 평균 사망 만인율 이상 공표합니다.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인 사업장. 사망 만인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 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중대산업사고 발생하면 공표합니다.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재해 은폐하거나 재해 보고를 3년 동안 2번 이상 안 하면 공표합니다. 산업재해 발생을 은폐한 사업장. 재해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되겠습니다. 이것도 법에 포함된 지 얼마 안 되어서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에 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를 포함하여서 공표해야 하는 사업장. 다시 말하면 통합 공표 대상 사업장입니다. 우리가 도급 사업인데요. 우리 도급인 사업장에선 사망자 1명이 났어요. 수급인 A, B, C가 있는데 합쳐서 2건이 났거든요. 근데 도급인인 사망자 1명만 발표하는 게 아니라 수급인의 2건 포함해서 3건이라고 이렇게 통합 공표를 해야 되는 대상 사업장입니다.
자, 도급인이 사용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얼마 이상 500명 이상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서 도급인 사업장의 사고 사망 만인율보다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출한 사고 사망 만인율이 높은 사업장. 아까 도급인 사업장은 사망자 1명이라고 그랬는데요. 수급인을 포함하니까 3명이 되죠. 이렇게 도급인 사업장의 사고 사망 만인율보다 관계 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했을 때 산출한 사고 사망 만인율이 높은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도급인이 사용하는 상시 근로자 몇 명 이상일 때? 500명 이상일 때고요. 해당되는 업종은 제조업, 철도 운송업, 도시철도 운송업, 전기업입니다. 그래서 암기법이 500명 이상의 제철 운송 도시의 전기는 수급인 포함하여 공표한다. 그죠? 제철은 제조업이고요. 제철 운송, 운송은 철도 운송업이고 도시의 전기는 있죠. 도시철도 운송업입니다. 그 다음에 전기는 전기업이죠. 수급인 포함하여 공표한다. 20번 넘어가겠습니다. 안전관리자 증원. 우리 회사에 홍길동 안전관리자 1명이 있는데요. 노동부에서 1명 더 뽑아라는 게 되고요. 교체. 홍길동이 지금 아파서 3개월이나 출근을 못하니까 다른 사람으로 바꾸라는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교체 임명을 명할 수 있는 경우 3가지입니다. 자, 생각해보면요. 홍길동 혼자만으로 안전관리가 잘 된다면 더 뽑아라 하지 않겠죠. 홍길동이 법적으로 1명만 있어도 되는데 사고가 많이 나니까 당신 회사는 1명으로 관리해서 안 되겠다. 더 뽑아라 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암기법을 먼저 보면 우리가 평균보다 높은 게 아니라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을 때, 왜냐하면 1명 더 뽑으려면 당장의 안전관리자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죠. 그죠? 그래서 평균의 2배 이상에 해당됩니다. 해당 사업장의 연간 제휴율이, 줄여서 연간 제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제휴율의 2배 이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대재해가 2건 이상이면 증언하라. 중대재해 1건은요, 우리가 앞에서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 발생한 사업장은 안전보건 개선계획 또는 진단바자 개선계획 수립 대상이었죠. 2건이면 더 뽑아라다, 그죠?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직업성 질병이 2명 이상이면 앞에서 안전보건 개선계획이나 진단바다 개선계획이었죠. 1명 더 많죠. 직업성 질병이 3명 이상, 그죠? 똑같이 3입니다. 3개월 이상 일 안 하면 교체하라, 그죠? 그래서 3개월 이상 일 안 한다는 건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좀 줄이면 관리자가 질병 등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 이상 출근을 못하니까요. 다른 사람 교체하라는 거고요. 자,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직업성 질병자 중에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건 이상,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봅니다. 안전관리자 주공 교체 임명을 명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평균의 2배 이상, 중대재해 2건 이상 증언이죠. 연간 제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제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또는 경우,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직업성 질병 3명 이상, 3개월 이상 일 안 하면 교체한다 그랬습니다.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참고 한번 보고 지나갑니다. 안전진단 대상 사업장인데요. 자, 일단은 이게 최근 들어서 잘 나오진 않는데요. 아까 우리가 진단바다 개선계획, 중대재해 발생하면 진단바다 개선계획 수립했죠. 그래서 안전진단 대상 사업장은 중대재해 발생한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 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장. 아까 진단바다 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했죠. 그러니까 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 시행명령 받은 사업장도 안전진단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요 밑에 거, 그 밖에 요거는 잘 나오진 않습니다.
추락, 폭발, 붕괴 등 재해 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으로서 지방노동관서장이 안전보건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자, 21번 넘어갑니다. 산업재해 조사 시 유의할 사항을 4가지 적으시오. 별표 하나 정도 내용이죠. 재해를 조사할 때는 거짓을 수집해서 안 되죠. 첫 번째, 사실을 수집합니다. 두 번째, 목격자 등이 증언하는 사실 이외의 추측의 말은 참고로만 해야 되죠. 그죠? 줄여서 사실 이외의 추측의 말은 참고로만 합니다. 조사는 신속하게 행하고 긴급 조치를 하여 2차 재해를 방지한다 했는데요. 줄여서 조사는 신속하게 하고 2차 재해를 방지한다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사람, 기계, 설비, 양면의 재해 요인을 모두 도출하고요. 주관적인 내 입장에서 조사해서 안 되죠.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조사하고 2인 이상이 함께 조사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조사하며 조사는 2인 이상이 한다. 책임을 추궁하는 것보다는 재발 방지를 우선으로 하는 기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자, 그래서 4가지니까요. 사실을 수집한다. 사실 이외 추측의 말은 참고로만 한다. 조사는 신속하게 하고 2차 재해 방지를 한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조사하고 2인 이상이 조사한다 정도 적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별표 3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하는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3가지 적어라, 그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니라 우리가 재해가 나면 중대재해처벌법 있죠? 처벌하기 위한 법에서 중대재해의 정의가 달라요. 근데 우리는 산업안전기사는 산업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법이니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적용을 받고 시험도 대부분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정의가 되겠습니다. 사망자 몇 명이죠? 1명이라도 발생되면 중대재해죠.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사업장 몇 개월 치료받습니까? 3개월이죠.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는 몇 명? 동시 2인 이상 발생한 사업장. 부상자 또는 어떤 질병이죠? 직업성 질병자가 몇 명입니까?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사업장이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중대재해죠. 첫 번째는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사업장. 사업장이라기보다 재해죠, 그죠?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3가지가 되겠습니다. 23번입니다.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 4가지를 적으시오.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노동부 보고하는 사항 4가지입니다. 그 밖에 중요한 사항은 제외하자. 그죠? 자, 요거는요. 법에는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발생되었으며 얼마나 다쳤다.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어떻게 조치했고 얼마나 치료해야 된다. 조치 및 전망. 3번째가 그 밖에 중요한 사항인데 이건 보통 빼고 적으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2가지 적으시야 하면 이렇게 붙여서 적겠습니다.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조치 및 전망. 근데 4가지를 적으라 한다면요. 더 이상 없으니까 뗄 수밖에 없습니다. 발생 개요, 어떻게 해서 발생됐으며, 피해 상황, 얼마나 다쳤다, 조치, 어떤 병원으로 데려갔는데, 전망, 얼마나 치료받아야 된다. 이렇게 4가지, 그죠?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2가지 혹은 4가지로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우려가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작업 중지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작업 중지 해제를 요청한 경우, 자, 이제 작업 중지 했다가 이제 다 개선이 되었다, 그죠?
그러면 사업주가 작업 중지를 해제해 주세요 하고 노동부에 요청했을 때는 심의를 거쳐서 작업 중지를 해제해야 합니다. 작업 중지 해제에 관한 보기 괄호에 적합한 내용을 적으시오. 자, 요거는 신규 출제된 문제이기 때문에요. 파란색 별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네. 사업주는 작업 중지 해제를 요청할 경우에는 작업 중지 명령 해제 신청서, 그죠? 작업 중지 명령을 해제하는 신청서입니다. 작업 중지 명령 해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고용노동관서장에게 제출합니다. 자, 그러면 사업주가 작업 중지 명령 해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유해 위험 요인 개선 내용에 대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누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죠? 작업 근로자. 근데 조치도 안 하고 작업 중지 명령 해제해 주세요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업주가 작업 중지 명령 해제 신청서를 노동부에 제출할 때는 그 사고를 일으킨 유해 위험 요인 개선에 대해서 이게 개선되었다라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 근로자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지방고용노동관서회장은 작업중지 명령 해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과로로 하여금 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사업장에 있는 작업 근로자가 개선되었습니다 했지만 노동부에서도 확인하러 가야 됩니다. 그죠? 누가 확인하러 가는가 하면 근로감독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근로감독관으로 하여금 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확인하도록 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 요청일 다음 날부터 과로 이내에 토요일 공휴일은 포함하되 토요일과 공휴일이 연속되는 경우에는 3일까지만 포함합니다. 예, 며칠 이내인가 하면요 4일 이내입니다. 빨리 해줘야 되겠죠. 사업장은 지금 작업을 중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죠? 그래서 4일 이내에 뭐를 개최하는가 하면요 작업 중지 해제 심의위원회, 그죠? 회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업 중지 해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후 해당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 즉시 작업 중지 명령을 해제할 수 있다. 그죠? 자, 요거는 필기 한 번도 안 나왔고 실기도 처음 출제되었습니다. 다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요것도요. 네. 파란색 별표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산업사고의 정의를 적어라. 지금까지 중대산업사고는 제가 필기에서는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요. 막상 실기에 서술하시오는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대산업사고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로부터 요거 좀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입니다. 좀 줄이면요. 위험물질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를 말한다. 그죠? 그래서 위험물질이 누출되어서 중독이 우리 근로자에게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까지 피해를 줬을 때 화재나 폭발이 근로자에게만 피해 준 게 아니라 인근 지역에도 화재, 폭발 영향이 미쳤을 때 중대산업사고가 되겠습니다. 이번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 명칭을 적어라.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보고서는 공정안전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25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25번까지 왔지만 앞에 암기할 게 참 많았죠. 항상 우리 공부가요. 시작 부분이 복교가 많아서 힘든 거 아시죠? 그죠? 그래서 지치지 마시고 꼭 다시 한번 적어보시고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